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목구비의 뚜렷함이나 아름다움을 떠나서 표정, 안색, 즉 낯빛, 그리고 얼굴에 드러나는 질환이나 변이를 통해 건강 유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잠을 못 잔 친구를 다음날 만났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여?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상 한 번쯤은 생리전 증후군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내 장기나 기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속에 있지만 그 상태는 겉으로, 외형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미용적 변이를 통해 장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학문을 장상학이라고 하는데, 에스테티션이나 건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한의학의 이론 중에 일부인 경락학, 우리는 이제부터 미용경락학이라고 할 거예요. 이 미용경락의 장상학을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장상학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가 미용 경락학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샵에서 쓸 수 있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 바로 이 에너자이징 테크닉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락 테크닉이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미용 경락에서 말하는 이 에너자이징 테크닉을, 미용 경락을 이론을 토대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장상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용적 변이를 통해 장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학문을 장상학이라고 합니다. 미용적 변이라고 함은 내 내적인, 그러니까 내적인이란 말은 안의 내부 장기를 이야기하겠죠. 내적인 문제가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병변 등을 이야기합니다. 장상학의 장은 오장육부할 때 그 장이에요. 즉 장기를 이야기하고요. 인체의 생명활동의 주체가 되는 장기를 말합니다. 간, 심, 비, 폐, 신장.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한 가지 심포라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기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는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 그리고 삼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장육부를 장이라고 하고요. 상이란 뜻은 상태 또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각종 장기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상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장상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장은 안에 숨어 있지만 그 꼴은 밖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너 꼴이 왜 그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오장육부의 이 장은 비록 안에 숨어 있지만 그 상태는 겉으로, 꼴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이, 우리가 나타나 있는 이 겉의 모습은 외모잖아요. 그래서 얼굴로 드러나기도 하고 체형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장상학은 이런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장육부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부의 부조화가 어떠한 미용적 변이로 드러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경락이란 그러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은 인체 내에서 기와 혈, 기혈이 운행되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해요. 이 경락은 경맥이라고 하는 12개의, 쉽게 말해서 손과 발에 뚜렷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장, 6부를 합치면 12개의 장부가 되죠. 그래서 그 12개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 손과 발에 흐르는 음과 양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 뚜렷한 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때
이 경맥은 12경맥이 있는데 12경맥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딱 정해져 있죠. 경인고속도로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딱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경락이라고 하는 거는 경맥과 낙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낙맥은 자 경맥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선이라면 낙맥은 이제 그 주변에 뻗어져 있는 잔가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로로 따지면 지방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방도로는 뭐 일본국도부터 해서 너무 많은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길이 뚜렷한 12개의 12경맥과 그 외에 낙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수직, 횡으로 기혈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앞에 인체의 정 가운데 정중선에 흐르고 있는 인맥이라는 것과 뒤에 정중선에 흐르고 있는 동맥이라는 것까지 합쳐서 12경맥 플러스 인맥, 동맥을 합쳐서 14경맥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락은 수족의 위치와 그러니까 손과 발 그리고 음과 양에 따라서 수삼음 손에 흐르는 3개의 음경맥 수삼양 손에 흐르는 3개의 양경맥 족삼음 다리를 포함한 3개의 음경맥 족삼양 다리를 포함한 3개의 양경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경락의 기능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혈을 운행시켜서 전신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서양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교환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 혈액이라고 하는 이 혈은 혼자 흐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양의학에서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피가 흐른다, 돈다라고 보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가 있어야지만이 흐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했을 때 기 빠져 이런 말 하잖아요. 기운 빠져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피가 흐르는 데는 반드시 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혈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경락의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외부의 사기를 막아내고 기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내고 내 몸의 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락의 기능이에요. 병후를 반영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한의사분들은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약을 달여서 우리가 약재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안마를 하는 분들은 그 지압점을 지압을 해서 병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의사도 안마사도 아니에요. 우리 에스테티션은 이론적으로 배웠던 그 경맥의 길, 경락의 길을 따라서 테크닉을 해주는 겁니다. 그 테크닉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체형의 변화, 미용적 변이를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 12경맥의 특징은요. 자, 첫 번째는 하나하나의 경맥은 다 각각의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칭에, 자, 우리는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제가 명칭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2경맥 중에 하나인 수태음폐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손수자예요. 태음, 음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경이에요. 그리고 폐경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폐에 좋은 경락선이 흐르고 있는 경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다 명칭에는 이렇게 손에 흐르는지, 다리에 흐르는지, 음경인지,
양경인지, 그리고 각각의 장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장과 부는 음양에 따라서 표리관계에 있어요. 표리관계라고 하면 자, 폐와 대장처럼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비장과 위장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둘이 짝꿍인 얘는 무엇이든지 잘 먹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야, 너 비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비와 위장은 짝꿍이에요. 내가 어느 아주 무서운 상황을 겪었을 때 나 너무너무 간담이 서늘해졌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간과 담낭은 짝꿍이에요. 폐와 대장도 짝꿍이고 심장과 소장도 짝꿍이고 신장과 방광도 서로 표리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의 장기지만 한의학에서는 말하고 있는 심포와 삼초라고 하는 장기도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장기입니다. 각 경맥은 모두 음양과 오행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락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날이었기 때문에 기, 혈, 진액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 우리가 12경맥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체 오장 육부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의 굵직굵직한 고속도로 같은 큰 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용적 변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장기는 비록 안에 숨어 있지만 겉으로 미용적 변이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모나 아니면 체형이나 아니면 낯빛, 변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오장육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손님을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체형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의 어떻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미용적 변이를 테크닉을 통해서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경맥이 인체에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팔에 흐르고 있어요. 팔에 흐르고 있는데 양명이라는 이름이 붙어져서 팔의 양, 햇빛이 잘 받는 쪽인 바깥쪽에 흐르고 있고, 이 바깥쪽에 흐르는 이 경락선은 대장에 좋은 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적 변이가 이렇게 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대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대장경에 그 변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닭살이나 피부의 트러블이나 아니면 살이 찌는 그런 증상 등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살이 찌거나 체형의 변화가 오는 거를 그냥 셀룰라이트가 정체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혈순환이 막혀서 결국에는 운행이 잘 안 되니까 살이 찌는 거고 독소가 쌓이는 거고 배출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운행하는 통로를 손을 사용하든 도구를 사용하든 기기를 접목하든 화장품을 발라주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증진시켜주고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에스테틱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오장육부와 각 경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인체에 흐르고 있는지 그 분포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하셨을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안 되셨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